바늘 이야기에서 새 실을 샀습니다. 이번에 제가 산 실은 아크린넨입니다. 여름실로 새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쨍 파랑색과 라일락색입니다. 정말 용량이 많고 또 어마어마하게 싸요. 이게 여름뜨개의 맛이겠죠? 이 실로 이번에 뜰 옷은 로즈의 아이리스 탑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편물이. 신기한 뜨개 기법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볼실로는 게이지 안 내는데 이건 내고 시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 버릇 못 주고 10cm 떠야 될 걸 5cm도 뜨지 않고 게이지를 냈다고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도안상으로 4mm 바늘로 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떠봤더니 너무 성근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좀 쫀쫀한 느낌? 게이지도 좀 모자랐고요. 그래서 4.5mm 바늘로 떠봤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성글게 뜨는 옷이기도 하고요. 4.5mm 바늘로 결정하고 캐스톤을 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롱테일 캐스톤인데 확실히 이게 진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빨리 되고 또 실수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캐스톤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원통뜨기예요. 그러니까 코를 많이 잡아서 아래에서부터 원통뜨기를 해서 암홀에서 앞뒤를 갈라서 뒷판을 뜨고 앞판을 뜨고 어깨를 이어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캐스톤을 할 때 코를 좀 많이 잡아야 되긴 해요. 근데 또 4.5mm 바늘, 그러니까 좀 큰 바늘로 뜨는 거고 앞서 말했다시피 성근 옷이기도 해서 또 막 크기에 비해 그렇게까지 코를 많이 잡아야 하진 않아요. 하지만 100코를 넘게 잡을 때는 제가 빼둔 꼬리실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모자란 것도 많이 남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좀 특이하죠? 이게 고무코 대신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좀 특이한 기법을 많이 쓰는데 또 도안에 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레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까지는 확인 안 하고 샀는데 너무 걸리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는 게 일관성이 있기도 합니다. 좀 편견은 가득한 말이긴 하지만 세간에서 많이 쓰는 말로 여성스러운 옷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뜨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산 거긴 한데 허리 라인도 좀 들어가요. 근데 그게 또 이 옷의 어떤 무드를 완성해 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옷이란 게 쉐입까지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단을 뜹니다. 막상 떠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보여서 그렇지 꽈배기 뜨개 변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뜨개 경험을 미루어 보아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뜨개 기법이라도 사실은 안뜨기, 겉뜨기, 꽈배기 뜨기, 바늘 비우기 이 사이에 배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변형해서 쓰면 또 새로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뜨개가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법 몇 개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만 가지의 옷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되게 잘 뜨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색깔까지 바꿨는데 뭔가 이상해요. 너무 쫀쫀하고 규칙도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무늬가 4코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줄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도안을 설읽고 잘못 뜬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덜 떴거든요. 원래 이렇게 새로운 건 풀어가며 하는 게 맛이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떴는데 또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게이지부터 잘못 냈던 것입니다. 다시 풀어줍니다.
영문 도안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문이다 보니까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대충 맞겠지 하고 떠요. 그러다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또 열심히 읽어봐요. 그러면 도안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냥 제가 영어라고 덜 읽은 거예요. 아유, 정말. 그래도 풀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뜬 것까지도 풀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에서야 말하고 있지만 이땐 약간 성질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안 읽었지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늘 처음 시작할 때 도안을 덜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짜증을 딛고 세 번째 코잡기를 합니다. 이제는 잘 뜰 수 있겠죠? 역시 한국인은 3, 4번입니다. 세 번째 하니까 원하던 모양이 나왔어요. 사진에서 보던 느낌이 납니다. 이게 성글게 뜨는 거다 보니까 바늘에 네 코를 2번씩 감아가며 떴어야 됐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냥 마지막 코만 2번씩 감아가며 뜨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이제 신나게 떠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에 잘 안 익어요. 그리고 이 도안이 신기한 게 겉뜨기를 보면서 원통뜨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뜨기 상태에서 원통뜨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실을 교차해가며 뜨기에 더 용이해서인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에 실 2번 돌리는 것도 좀 어색하고 차에서 뜨는 것도 어색했는데 한 3, 4번 실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크릴린네는 실 촉감이 되게 특이해요. 좀 여름 실답게 고슬고슬한데 또 탄력이 있기도 있어서 뜨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크릴 함량이 좀 높아서 이게 얼마나 옷이 오래 갈지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용량도 많고 싸고 여름 옷이고 뭐 자주 빨아도 티가 안 날 것 같은 옷이라 아크릴린네를 써봤습니다. 역시 빛에 비추니까 이렇게 잘 투명하게 보이죠?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통짜로 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반 허리 라인까지는 도안을 계속 보면서 줄임단을 떠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한번 잘 하고 나면 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늘리는 거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이런 패턴 반복되는 옷에 줄임단을 할 때마다 도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계산하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되게 디테일해야 패턴에 깨짐없이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도안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쪽이지만 열심히 영상을 보면서 뜰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아크릴 린넨실이니까 이걸 뜨고 있지 만약에 울실 이런 거였으면 진짜 뜨다가 눈물 났을 거예요. 왜 그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 아시죠? 울실 쥐고 있다 보면. 그런데 아크릴과 린넨 혼방실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클라이밍 하다가 부상도 당했어요. 손 뚜껑이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굳은 살이 확 떨어지는 걸. 제가 상처에 비해 너무 큰 반창고를 붙이고 있긴 하지만 아프긴 아팠습니다. 이런 상처는 한 사흘 정도는 가기 때문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부상 투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손가락 아래쪽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뜨게 할 때 그쪽이 스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손가락은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반창고가 계속 떨어지려고 하긴 합니다. 생체인 겸 뜨개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늘 손가락 부상에 조심하시고요.
사실 클라이밍 하고 나면 손바닥이 진짜 뜨겁고 아프거든요. 다음 날까지. 그래서 뜨게 할 때마다 아픔을 참아가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이 두 개를 다 놓지 못하고 하고 있는 취미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라인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들어가죠. 허리 라인을 완성하고 나면 이젠 진짜 암홀까지 그냥 뜨면 됩니다. 많이 자랐죠? 여기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뒤가 싹 비칩니다. 근데 저는 또 본투비 유교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을 막 아주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로우즈 사이트에 보면 이 도안 만드신 분들이 진짜 완전 다 비치는 느낌으로 입고 있거든요. 사실 이 도안이 슬리브리스보다 먼저 스커트가 나왔어요. 로우즈의 패턴을 좀 좋아해서 늘 지켜보고 있는데 스커트 패턴 너무 예쁘긴 한데 완전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스까지 비치는 거죠. 레이어드를 하기엔 제가 너무 땀이 많고 더운 걸 싫어하고 근데 또 빤스를 비치게 해가면서 입기엔 저는 그런 식으로 남의 시선을 받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커트 너무 예쁜데 이거 못 뜨겠다 했다가 슬리브리스 나오자마자 이거는 그래도 뭐 안에 캐미솔 같은 거 입으면 입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뜨기 시작했고 사실은 여름 여행이 몇 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줄임단, 느림단이 끝나고 나면 몸통이 잘 자라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센티미터를 재게 됐어요. 23cm로는 택도 없어서 계속 떠줘야 합니다. 이때가 부산에 내려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부산에서 바다도 보고 뭐 부모님이랑 계속 지내고 이럴 예정이어가지고 부산 가는 게 부모님 휴가 맞춰가는 거기도 하고 저도 앞뒤로 일 많이 해놓고 가서 그때는 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성해서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휴가지에서 바다 근처에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근데 몸통은 생각만큼 안 자라요. 내가 게으른가 싶다가도 일해야 되니까 뜨게 할 시간이 없고 또 뭐 휴가는 가야 되고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도 열심히 떠봅니다. 뜰 때까지는 떠봐야겠죠? 안 되면 뭐 부산 가는 기차에서 뜨개를 해야죠. 별 수 없죠. 뭐 완성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떠서 몸통 길이까지 옵니다. 센티미터 잴 때 저만 위아래로 좀 늘려가지고 재나요? 너무 지루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떴으면 대충 제 몸통에 맞을 거예요, 아마. 사실 몸통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모레 파임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앞뒤로 갈랐어요. 이렇게 앞뒤로 가르고 나면 겉뜨기 쪽을 보며 떠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아무래도 원통뜨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선물을 뜨는 게 손에 덜 익은 상태가 다시 돼서 되게 어색한 상태로 몇 단을 떠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뜨다 보면 익숙해지니까요. 그리고 이 뜨개 옷이 좀 늘어지는 조직이고 또 메리아스 뜨기, 그러니까 겉뜨기 안뜨기를 많이 하는 그런 뜨개가 아니다 보니까 암홀 부분에서 코막음을 한 게 몇 개를 했는지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뒷판을 뜨고 있는데 앞판 코를 다 바늘 하나에 살려놓고 뜨개를 해야 돼서 더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홀을 좀 많이 만들기 전까지는 약간씩 내가 몇 단째 떴지? 몇 코를 줄였지? 이런 걸 확인해 가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세서 착각하지 않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암홀 줄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한 서너 단 줄여서 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꽤 익숙하게 그리고 슥슥 떠올라갈 수 있어요. 뒷판을 뜰 때는 좀 설레긴 하더라고요. 제가 휴가 전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루틴은 아침에 뜨고 일하고 운동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뜨고 뭐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뜨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또 제가 일정하게 일어나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다 변명입니다. 제 탓입니다. 와, 이만큼 떴습니다. 이렇게 뜨면 몸에 대보는 게 국룰이죠. 아몰 대충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결국 부산에 가기 전까지 다 뜨지는 못합니다. 괜찮아요. 기차를 타면서 할 뜨개가 아직 남아있는 거니까요. 이때까지도 부산에서 다 떠서 입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부산 내려갈 때 KTX 청룡을 자주 타는 편인데 이게 새 기차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좌석 사이가 좀 넓게 느껴지고 좌석마다 창문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혹시 KTX 타고 가실 분들에겐 청룡을 추천드립니다. 부산에서는 결국 뒷판만을 완성했습니다. 실은 이 정도 남았고요. 앞판 뜨고도 굉장히 많은 실이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마저 뜨개를 합니다. 뒷판과 달리 앞판은 목도 함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뜨는 코수 자체는 적고 재미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한 번의 휴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뜨개를 계속 열심히 합니다. 친구들과 동해 바다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남은 거 영상상으로도 보이시죠? 이렇게 앞판의 넥라인까지 완성했습니다. 제 몸에 딱 맞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건 스몰 사이즈로 떴습니다. 어깨 연결도 금방입니다. 팔과 목 부분 마무리만 해주면 돼요. 팔과 목 부분 마무리도 처음 시작했던 그런 동글동글 나풀나풀 그런 느낌의 마무리를 해줍니다. 기법은 약간 다른데 모양은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잘 없는 직물 형태를 쓰다 보니까 도안에 엄청 자세하게 기법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도 첨부되어 있고 사진도 있어서 딱히 긴장하지 않고 뜨시면 됩니다. 이런 마무리 기법이나 처음 시작하는 건 사실 사진만 참고하고 보셔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저처럼 첫 시작을 3번씩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옷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기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처럼 띄엄띄엄 읽어도 실수할 일이 없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결국 동영상을 봤거든요. 거기서 너무 명확하게 코마다 실을 2번씩 감아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귀찮다고 그걸 안 보고 저는 그냥 뜨개를 해버린 거죠. 사실 저는 동영상 뜨개 설명보다는 그냥 사진과 글로 된 설명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더 슬픈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좀 꼼꼼하게 봤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책은 하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니까요. 이렇게 팔과 목도 동글동글 귀엽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되게 일관성이 있죠. 다 떴으니 실 정리를 하고 블로킹을 합니다. 실은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옷을 하나 더 뜨긴 힘들 것 같고 소품을 뜨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뜰지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짜잔, 완성샷입니다. 엄청 귀엽죠? 전반적으로 곡선이 많은 그런 옷입니다. 이게 마무리 부분이 메리아스 응용이다 보니까 뜰 때부터 좀 말리거든요. 그래서 도안에서도 블로킹할 때 잘 펴주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폈지만 저는 좀 말린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귀여우니까. 이렇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서머 힙걸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착각일까요? 제가 되고 싶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성해서 여름 휴가지에도 잘 입고 갔습니다. 이거 뜨개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확실히 특이한 패턴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함뜨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완성샷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입브금도 넣어주는 착한 친구들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안에 검정 색깔 끝나시를 받쳐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뜨개 영상도 마무리해봅니다. 사실 8월 중에 이걸 올리고 싶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네요. 이제 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다음엔 가을 겨울 뜨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곧 만나요.